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2024 수능 완성으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까치전에 대한 강의 해드렸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까치전이 가번에 있고요. 그 다음 나에는 규중치로 쟁론기가 있는데 두 개를 한 번에 하기 좀 너무 많아서 나눠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규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인데, 규는 여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규방은 여자들이 머물렀던 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작품 제목 요거죠. 규중치루 쟁론기라고 하는 것들. 그럼 팁을 좀 알아두시면 규방이라는 곳, 우리가 다른 말로 내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규방, 내방, 전부 다 여자들의 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규자가 나오게 되면 여성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규방가사, 여자가 지은 가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규중이니까 여자 방에 7우, 7명의 벗이 있다라는 거. 이 우는 벗우자예요. 7명의 벗이 쟁론, 서로 다투는 이야기란 뜻이죠. 그럼 여자 방에 친구가 7명이나 있대. 7공주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7명의 벗이 버글버글한다. 야, 이 여자는 되게 친구도 많은가 보다.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아니겠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EBS 교재 정보를 줘요. 그래서 정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규중치루 쟁론기는 규방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에 빗대어 자신의 공치사만 늘어놓은 세태를 풍자한 것이다. 아, 그러면 이 작품은 규방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나오나 보다. 이걸 알 수 있겠고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규방에서 여자 방에 사용하는 소재들, 여자들은 주로 방에서 뭐 할까요?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사대부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규방 사용 소재들 중에 바느질 도구들을 얘기하는 게 이 규중 7우의 정체고요. 그래서 이게 7우에 해당하는 존재가 바느질 도구들이에요. 이걸 통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하고 싶은 건 1번 자신의 공치사만 늘어놓는, 이것만 늘어놓는 세태를 뭐한다?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기가 뭐 잘했다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그런 어떤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이 작품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 같아. 아까 까치전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붙을까요? 두 번째, 가탁의 방식을 갖고 있는데, 가탁은 다른 말로 선생님이 아까 우의적, 돌려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자, 가탁을 활용한 서사의 경우 인간 세태의 다양한 모습 비판을 경계한다고 얘기했었고, 여기에 포인트, 선악의 대비. 아, 여기서는 선악의 대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선악의 대비란 말이 요게 일단 지금 뭐에 대한 정보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까치전과 규중치루 쟁론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요 앞에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어떤 인물을 바느질 도구도 실제 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말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중요한 건 이 인물일 거니까 이 안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를 좀 참고하셔야겠죠. 첫 번째, 척부인, 교두각시, 세유각시, 감토할미, 인원왕자, 울랑자, 청홍백각시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 어떤 존재들인지 살짝 살펴보시면 첫 번째 척부인은 자. 왜 자가 척부인이에요? 한자로, 한문으로 자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척이라고 해서 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뜻을 빌려와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두각시는 이렇게 있는 교두, 그러니까 서로 교차하고 있는, 머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 바느질 도구 중에서 머리가 교차하는 건 뭐죠? 가위밖에 없죠. 그래서 가위를 우리가 이제 그 손 잡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손 잡는 부분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 손 잡는 부분 여기를 이제 머리라고 생각해보면 머리 두 개가 있는 것, 그게 가위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새요. 허리가 가는 애가 누가 있을까? 바느질 도구 중에서 가는 애는 바늘밖에 없지 않겠니? 그래서 새요각시는 가늘 새자 썼기 때문에. 그럼 감토할미. 감토할미는 감투를 쓴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머리에다 뭔가 쓴 느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골무라고요. 바느질할 때 이게 바느질하면 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모자같이 생긴 조그만 손 보호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골무라고 해요. 참고로 골무는 옛날 여인들이 바느질 도구 하면 넣어놓지 않고 얘는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골무 주머니를 만들어갖고 따로 보관했다고 해요. 왜인지는 이따가 보여줄게요. 다음 인화낭자. 인하면 떠오르는 게 인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인두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약간 고문 도구로도 많이 좀 사용해서 요즘 좀 이상하게 알려져 있지만 인두는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거기가 되게 이렇게 반들반들해진대요. 그래서 바느질을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다림질을 하는 것 중에 하나. 울랑자는 약간 울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펴주는 것들. 그래서 이건 다리미를 얘기하는 거라 사실 울랑자와 인화낭자는 좀 비슷한 성격 갖고 있죠. 청홍백각시. 청실, 홍실, 백실 이렇게 해서 실의 색깔들을 지금 해놓은 거라 청홍각시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실이에요. 그래서 이 7개의 바느질 도구들이 이 안에 등장한다. 인물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이분 잘 보셔야 돼요. 규중치루 쟁농기는 1단계와 2단계 이야기가 있어요. 1단계 이야기는 규중 부인이 잠이 들었다가 깨는 한 번이 있고 두 번째 또 잠들었다 깨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래서 규중 부인이 잤다 깨는 부분들이 두 번 나올 때 각각마다 이 치루들이 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전반부에서 규중 부인이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규중 치루들이 자기들끼리 공치사를 해요. 나 이렇게 잘났어. 좀 쉬운 예를 들면 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바느질하니? 내가 구멍을 뚫어줘야 바느질하지. 바늘이 막 자기 자랑을 해. 그랬더니 실이 야 너 혼자 돌아다니면 뭐하니? 구멍만 뚫고 다니는데 내가 네 뒤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꼬매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규중 부인이 깨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야 너네들 잘났니? 내가 너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혼내줘요.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척 하지 마. 니네가 잘난 게 아니라 다 인간이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자 후반부에서 다시 잠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규중치루가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란 것들이 우리를 소중히 쓸 줄도 모르고 투덜. 그러니까 스머프 같은 거 보면 투덜이 스머프라고 나오는데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투덜대지 않은 존재가 감토 할미거든요. 할머니라 연륜이 이제 가득해서 세상 사는 법을 아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규중분이 깨서 자기한테 불만 털어놓은 것들을 다 알았겠죠? 그래서 질책을 하는데 그 와중에 감토할미는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주거든. 그래서 감토할미는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잘 써준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 전반부의 핵심은 뭐냐?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왜? 다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규중치루의 공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라면 오른쪽 후반부는 인간들을 비판하는 거야. 왜? 인간들이 물건을 소중히 쓸 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거든. 그래서 규중치루의 불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 비판하는 이야기가 후반부 이야기. 이기적인 세태 풍자하는 건 전반부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약간 인간이 나오지 않는 가짜 인간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누가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자, 인화낭자가 이르되 우리가 아까 인화낭자 누구라 그러냐면 인두라고 했잖아요. 인두가 뭐라는지 보죠. 이게 만약에 자기 자랑이라면 아마 전반부일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투덜대는 거라면 후반부 이야기겠죠. 그대는 다투지 말라. 그대네니까 인두가 야 니네 다투지 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도 잠깐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누비 눌로하여 저가 저 가락같이 고우며 혼소리 나고 다니면 어찌 풀로 붙인지 고우리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야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아니면 어떻게 고울 수 있어? 야 내가 아니면 어떻게 고와? 내가 너희 도와줬으니까 고운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야.
바늘이 이렇게 구멍 뚫고 다니니까 나 아니면 바느질 못하지 않아? 그때 실이 야, 너 혼자 뚫고 다니면 뭐해? 내가 네 뒤를 쫓아다니지 않으면 꼬매지는 게 없는데 그러자 이제 인두가 야, 니네 잘난 척하지 마. 내가 니네 이렇게 눌러주니까 바느질이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아주 고와 보이는 거야. 다 누구 덕이야? 내 덕이야. 라고 지금 공치사하고 있는 중인 거야. 침제, 바느질 솜씨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침제, 용속.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용속이니까 평범한 바느질 솜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바느질 이 솜씨가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내가 한번 이렇게 딱 눌러주면 잘못한 흔적이 감추어져서 세유의 공이, 세유는 아까 우리가 세유각시 누구라 그랬죠? 바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 바늘이 막 자랑했던 모습이 있었나 보죠. 그거에 대해서 있는 왕자가 야, 잘난 척하지 마. 내가 아니면 될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바느질이 서툴어도 인두가 아주 깔끔하게 보이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울랑자가 얘기해요. 울랑자 우리가 아까 다림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울랑자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이르되 인하야 너 나는 소임이 같다. 야, 너도 눌러주고 나도 눌러주지 않니? 근데 너는 침선, 너는 바느질만 눌러주잖아. 근데 나는 10,000가지 의복에 안이 참여하는 것이 없고 쉽게 말하면 난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눌러줘. 다림질은 모든 옷을 다 피니까요. 얘는 옷을 피는 게 아니라 그 바느질 그 부분만 눌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요 조그맣게 요만큼 눌러주지 나는 이렇게 넓은 나 이 다리미로 다 다려준다? 라고 해서 자기 공치사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참여하는 것이 없고 가증한 여자들. 이 가증한 여자가 누구냐면 이게 얘들아 내용상 보면 게으른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게으른 여자들이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구기어 살아.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빨래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잘 펴놓으면 좋은데 그냥 꾸깃꾸깃 구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이걸 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을러갖고 내가 펴주니까 옷이 아주 반딱반딱해 보이는 거지 나 아니었으면 그 옷을 꾸깃꾸깃하게 아마 살고 있었을걸? 그럼 저기서 주역주역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구깃구깃하다는 얘기야. 이게 구깃구깃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나의 광둔, 이 둔자가 엉덩이 둔자거든. 그래서 넓은 엉덩이. 그럼 갑자기 왜 넓은 엉덩이 타령이야? 넓은 엉덩이가 바로 이 다리미의 그 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리미의 바닥 정도? 요게 다리미 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스치면 굵은 살, 가는 살 낱낱이 펴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며 더욱 하절을 만나면 다사하야. 하절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소임이 다사 더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 되면 옷 펼 일이 더 많은가 보지. 그래서 다리미를 더 많이 쓰나 보다. 그래서 다사 많아서 일일이 한 가지 못한지라 나도 엄청 바빠. 의복이 나 곧 아니면 어찌 고우며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리 풀 먹여 널어두고 잠만 자면 부딪혀 말린 것을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고우며 즉 이 옷이 고와질 수 있는 건 내가 펴줬기 때문에 저 여자들 게을러 빠져갖고 여기서 지금 풀만 먹여두고 널어만 두고 냅두니까 꾸깃꾸깃해지는데 내가 펴주니까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남녀 어찌 반반하는 것을 입으리요. 즉 남녀가 반반하는 것을 입는 것은 다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작의공이라고 하죠. 작의공은 옷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의공,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공을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보통 우리가 옷을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바느질을 통해 옷을 만들 때 내가 아니면 의미가 있겠니? 라고 좀 자랑하는 것 같아. 그럼 현재 우리 책 속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인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둘밖에 안 나왔네. 인두와 다림이가 지금 현재 공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 그리고 인두 이야기 속에서 세유각 씨가 자기 공치사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자 규중부인이 이르되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요. 말이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야 칠우 너희들의 공 사람이 써주니까 가능한 거지. 야 내가 아니면 니네가 의미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인간 중심의 논리가 요 안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요 인간 중심의 논리 요것 때문에 이제 뭘 유발하는 거냐면 칠우의 불평을 유발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인간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공치사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불평하는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하고 말을 마침에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이 깊이 드니 다시 이 여자가 잠들었어요. 잠드는 순간 토이스토리 생각하면 돼요. 토이스토리에서 사람이 깨어나서 불이 켜지면 장난감들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는 순간 장난감들이 쫙 일어나서 사람이 잘 때 막 활동을 하잖아요. 모든 영화 속에 그런 거 되게 많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인형들이 죽어 있다가 사람이 자거나 뭔가 좀 깜깜해지면 인형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자, 척부인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척부인이 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위에 여기는 공치사 이야기였고 여기는 이제부터는 뭐냐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척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메아알사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메아알사 사람이요 공 모르는 건 여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공을 몰라주는 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야? 바로 저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여자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자신의 공을 몰라주는 여자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의복 마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내면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종 잠 깨우는 막대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그러니까 원래 자는 뭔가 사이즈를 재거나 아니면 뭔가 필 때 쓰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의복 마를 때, 그러니까 의복을 이렇게 마름질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자라고 하는 건데 게으른 종을 잠 깨울 때 이 막대기로 대신 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질할 때 이 자를 이용해서 선생님도 학창시절 때 학교 다니면서 자로 손 많이 맞춰봤는데요. 그 자의 원래 용도는 재는 용도인데 내 손을 때리니까 본래 용도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나고 나니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엽지 아니하리요. 그럼 노엽지 않아 이런 얘기야? 아니지. 왜 노엽지 않겠어? 완전 노엽지 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서리적 표현이겠죠. 화가 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두각시. 자, 교두각시 누구라 그랬죠? 가위죠. 그렇죠? 자, 교두각시는 가위예요. 자, 교두각시 이어가로되 그대 말이 가하다. 네 말이 맞다. 옷 말라 자를 때는 나 아니면 못하련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옷을 이제 잘라서 천을 잘라갖고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나를 쓰지 않고 옷 빼기면서 아니되다가 밑에 보다 갑자기 내어 던져. 그러니까 가위 다 썼다고 툭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 얘기하는 것 같아. 양각을 각각 잡아 흔들지는 불쾌하고 노엽기 어찌 측량하리요. 세유각시 잠깐이나 쉬라 하고 세유각시는 바늘이었죠. 쉬라 하고 달아나면 매양 내탓. 그러니까 바늘이 없어지니까 아 이놈의 가위 때문에 보이질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왜 갑자기 가위 탓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그 가위 같은 것들이 약간 조금 그 자석 성분 같은 게 있어갖고요. 바늘이 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위 갖고서 바늘 같은 것들을 이제 정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바늘 찾다가 못 찾으면 가위를 보면 가위에 딱 붙어 있는 바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늘 없어지면 가위 밑에 있는 찾아보는 옛날 사람들 습성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여겨 내게 트집하니 마치 내가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고 보통 우리가 가위를 이렇게 손잡이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딱 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좋은데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 좌우로 고면하여 앞뒤로 시험하여 얻어 내가 몇 번인 줄 알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내기네. 현재 나를 괴롭히는 존재. 그러니까 뭐 물건 자를 때는 막 잘 갖다 써놓고 고마운 줄 모르고 바늘 없어지면 이놈의 가위 때문에 바늘 잃어버릴 뻔했냐면서 막 가위 탓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고마운 가위를 하늘에 동동동 매달려 놓게 벽에다 그냥 걸어 놓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결국은 여기서 계속해서 인간을 뭐 하는 모습이냐면 원망하고 투덜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세유각시 바늘이 이번에 한숨을 짓기 시작해요. 자, 이번엔 바늘이네요.
원래 앞에 공치사도 이 치루가 다 같이 하고요. 밑에 있는 여기도 다 같이 하는데 왜 위에는 자, 가위, 바늘이 없냐면 위에서는 얘네 이야기만 쓰고 밑에서는 다른 종류 얘기해서 각각의 존재들을 한 번씩만 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충 눈치를 보니까 너무 지문이 길어서 그런 것 같아. 자, 바늘이 뭐나 봅시다. 너는커니와 내 일찍, 야 너는 그렇다 치고 내 일찍 무슨 일로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을 듣는고라고 했어요. 요악지성이니까 뭔가 큰 소리 내는 소리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악지성은 뭐냐면 간악한 말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요게 어떤 의미냐면 손 찔리면 악 소리 내잖아. 그래서 손이 찔렸다고 비명을 지르는 이야기. 그래서 손 찔렸다고 악 하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아우 아파 죽겠네 이놈의 바늘 때문에 하는 바늘을 원망하는 이야기. 아니 쥐가 찔려놓고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이게 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 내가 뭔 죄냐. 자기가 바늘을 하다가 나를 찔른 건 자기를 찔러가고 자기가 아픈 건데 그걸 왜 내 탓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골 통한 우리 아까 얘기했네. 어제 얘기했나?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다. 까치전에서는 각골 난망이라는 게 있었어. 그건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각골 통한이란 말은 원한을 뼈에 새겨서 잊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욱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물이 두르여 힘껏 침선 바느질을 돕는 줄을 모르고 마음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그러니까 일부러 부러뜨리는 건 아니고 바늘 허리가 부러지면 못 쓰게 되잖아. 그러면 화로에 넣어서 화로에 넣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얘기예요. 바늘의 효용성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냥 부러뜨려서 화로에 여기서 부러뜨리는 거는 이런 것 같아. 바늘 이렇게 하다가 바늘이 뭉툭하게 되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바늘을 또 부러뜨려갖고 화로에다 넣어서 없애버리는 게 옛날 사람들의 습관이었나 봐. 자, 그래서 사람과는 극한 원수라 갚을 길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내가 찔러서 피를 내주고 싶다. 되게 얄밉다, 그죠? 그러니까 바늘이 나를 막 맨날 이렇게 막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고 그러니까 막 화로에다 막 집어넣고 막 뜨거워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바늘 입장이 얄미우니까 손톱 밑에 찔러가고 피를 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간용한 감토할미, 얘가 아까 바느질 찔릴까봐 막아주는 골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미가 밀어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디겠다. 정말 화가 나서 그냥 찔러서 확 찔러주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제가 막는다. 난 정말 억울하다. 정말 슬프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자, 그러자 인화가 눈물 지어 이르되 인화 한 번 더 나오네. 인두가. 자, 그대는 대하라 아야라 하는도다. 나는 무슨 죄로 포락지형을 입어 라고 되어 있네요. 포락지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 막 노비들 도망갔을 때 노비한테 그 낙인을 찍는다고 해서 인두로 막 살을 여기다 지지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포락지형을 입어서 그러니까 인두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화로 안에 넣어놨다가 옛날엔 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뜨거운 불 화로에 이제 숯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숯 속에다가 인두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야. 그러다가 쓸 때에만 딱 꺼내면 빨갛게 달구어져 있잖아요. 그 달구어진 걸로 이제 바느질을 한 대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런데 낯을 지지며 굳은 것 깨치기는 다 나를 시키니 이 인두가 손 딱 잡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딱 요만큼 생겼거든요. 잡기 좋아서 호두 같은 딱딱한 거 깰 때 인두를 이렇게 많이 깼대요. 그러니까 인두 입장에서는 딱딱한 거랑 부딪히면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단단한 거 깰 때 인두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럽고 괴롭기 측량하지 못할래라. 내 서러움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니? 아무도 모를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울랑자. 하나 더 나오네. 다리미까지 계속 나오나 봐요. 울랑자가 근심하며 왈. 그대의 소임이 같고 욕되기가 한 가지라. 네 제 옷을 문지르며 멱을 잡아 몹시 흔들어.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그대와 소임이 같고 그러니까 다리미가 야 인두야 나 너랑 일이 같잖아. 근데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기 옷 문지른다 이렇게 문질러서 다 핀 다음에 내 멱을 잡아. 멱살을 잡아. 멱살 잡는 건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다리미라고 봐요, 여러분. 이게 다리미예요. 그러면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다리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손잡이 잡은 걸로 얘는 멱살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리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멱을 잡고 몹시 흔들며 쉽게 말하면 다리미 손잡이를 잡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황천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여 나의 목이 달아날 적에 몇 번이나 한 줄 알리오 하면서 계속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가위, 바늘, 인두, 다리미 여기는 실은 안 나온다. 그죠? 여기는. 그래서 치루 이렇듯 담론하고 회포를 이르더니 자던 부인이 문득 깨쳐. 다시 또 깼네요. 잠에서 깨어났어. 치루에게 왈. 치루는 토이스토리와 다른 점이다. 토이스토리는 사람이 깨면 장난감들이 죽는데 장난감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죠? 치루는 내 허물을 그대토록 하느냐라고 물어봤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감히 내 욕을 하니?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랬더니 감토할미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요. 젊은 것들이 망령되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더 얄밉지 않니, 할머니? 어찌 보면 뒷담화한 거니까 뒷담화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감토할미는 뭐라고 하냐면 아우 저것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주인은 약간 좀 편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등이 재주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하는 말을 막 풀어내니 마땅히 곤장을 칠만하되 평일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해서 용서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약간 좀 아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토할미가 여러분 사실은 이 감토할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감토할미를 긍정으로 평가하는 건 왜 긍정으로 평가하는 거냐면 일단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잖아. 그래서 중간에서 나머지 바느질 도구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에 중재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요 잘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토할미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조금 아첨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아첨하는 모습은 약간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토할미를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안 좋게도 볼 수 있다. 그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원만한 성품들을 대신 보여주기도 하는 거겠네요. 자, 그러자 부인이 대답하여 왈. 할미 말을 쫓아 물시라는 것들은 혼내다라는 뜻인데 내가 혼내는 것을 그만두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이니까 혼내기를 그만두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명확한 의미가 되겠네요. 어쨌든 내가 할미 말을 쫓아 혼내기를 그만하리니 내 손뿌리 성함이 할미공이라. 내 손뿌리가 성함이란 것들은 내 손이 멀쩡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골무 너의 공이구나. 꿰어 차고 다니면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즉 내가 너를 따로 꿰어서 차고 다니겠다. 그래서 비단 주머니를 지어서 그 가운데 넣어서 몸에 지녀.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여인들이 골무는 따로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따로 차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실제 이런 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골무를 사실은 좀 잃어버릴까 봐 혹은 그 주머니에 따로 넣어서 갖고 다니는 게 일상적인 루틴이었는데 그것들의 이유를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할미의 공을 높이 사는 이 사람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요게 일종의 처세술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아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본장을 칠만한 얘기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자기를 포함해서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되게 처세술이 뛰어난 애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요 할미공 높이 산다는 모습이 뭘 의미할 수 있냐면 결국은 자기에게 아첨하는 일을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 정확히 말하면 편애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아끼는 모습이 있다는 거는 인간의 어떤 공평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되게 약간 좀 이기적인 형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모습이 들어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하니 할미는 머리를 좋아하여 살해하고 치루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홍각시라고 하는 실은 좀 빠져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바느질 도구들의 얘기를 통해서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 공치사하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표현했었고, 나중에 혼난 다음에는 인간을 막 원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약간 좀 인간들을 비판하는, 왜 비판한 거냐면 바느질 도구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렇게 물건들을 함부로 쓰고 있다, 함부로 쓰는 인간들의 행동들을 비판하는 모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처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치사를 일삼은 존재들이 바로 바느질 도구들이었으니까 결국은 바느질 도구들을 비판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주제를 볼 수 있다면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작품. 특징은요. 3인칭 시점의 객관적이고도 관찰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의인화해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결국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봉건사회 속에 변화하는 여성의식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 했고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한 요 까치전, 지난 시간에 같이 했던 까치전이랑 마지막에 요 지금 방금 정리했던 규중치료 쟁론기는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얘네들은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아, 요런 이야기가 숨어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여러분?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저걸 하나 좀 찍어주려고 해요. 반조화전기라고 하는 그 반조화전가라고 하는 걸 찍어줄 건데 조화전가를 반대하는 시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화전가에 대해서 조롱한 조화전가를 반대한 반조화전가 이야기. 그래서 가사문학에는 좀 약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